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국내 유통대기업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건데요. 그 자세한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이었죠. 이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날 법원에 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회생 절차의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공시됐던 이 신용평가에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이게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매출의 증가와 부채 비율 개선과 같은 개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이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라고 좀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물품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그리고 익스프레스 온라인과 같은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예방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번 신청을 이제 받아주기로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오늘 새벽 0시 3분쯤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법원은 대표자 신문을 거친 뒤 신청 11시간 만에 오늘 오전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법원은 홈플러스가 현재 대금 결제에 문제는 없지만 지난달 28일자로 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조달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5월쯤이면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홈플러스라고 하면 뭐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는 뭐 이마트하고 이 쌍벽을 이루는 곳인데 이 어쩌다가 홈플러스가 이런 지경에까지 온 겁니까? 네, 매출 기준으로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가 홈플러스입니다. 네네. 홈플러스가 지난 30년 가까이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와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좀 이끌어 왔는데요. 네. 하지만 재무 악화 때문에 여러 차례 인수와 합병을 거친 등 굴곡진 역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당시 모회사였던 테스코가 분식 회계 스탠들에 휩싸였고 마침 영업 실적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자금 압박이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MBK 파트너스는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5조 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인수자금을 좀 충당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점포 20여 개를 팔아서 4조 원 가량의 좀 빚을 갚았고요. 네.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다가 오프라인 쪽의 유통업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거기다가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홈플러스의 유동성 상황은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특히 홈플러스는 이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에비타 규모가 이 자금 지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는데요. 홈플러스는 작년 11월부터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납품업체의 선택에 따라서 한두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정산 지연 이자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통업계 소식 살펴봤고 이제 다음 뉴스 보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부터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수입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했었는데 이 결국은 강행하려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했던 이 중국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지난 주말 사이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대만의 TSMC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라고 거듭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4일 0시인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실질적인 이 관세가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북미 3개국은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그동안
대부분 물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무역을 해왔는데 네. 이제 이들 세 개 나라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번 유예해 줬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난달 초순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떤 불법 이민과 마약을 단속하기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한다고 하자 이제 관세 1개월 유예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의 어떤 추가 관세를 발효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만 지난달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어떤 대미 마약 유입 단속이 미진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이상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 기간이 끝나는 3월 4일 예정대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에 관세를 한번 부과했고, 그러면 이번 달 그러니까 추가로 또 관세를 물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10% 추가 관세가 시행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거기다가 10% 관세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모두 20%의 관세가 중국에 대해서는 더 부과가 되게 됐습니다. 네. 이미 예고된 거긴 한데 뭐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이번 소식에 전해진 걸 뭐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못했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10% 추가 관세를 어떤 일방주의이자 괴롭힘으로 규정을 하면서요. 네.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한 대중 추가 관세 10% 위협과 관련해서 이 중국 당국이 대책을 연구하고 또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대미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모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이 농산물과 식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시나리오가 매우 유력하다라고 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캐나다 역시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 발언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백악관이 유발하는 일정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과 혼란이 있고 우리는 그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워런 버핏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워런 버핏은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 전쟁 회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버핏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 관세는 상품 자체에 대한 세금이 된다라면서 이같이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버핏은 관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관세에 따른 상품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들이 해외 수출 업체가 아닌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비행기나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같이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서 아직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 원조가 멈추게 된다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네,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 이 무슨 말인지 표현이 좀 모호한데요. 네, 트럼프가 제시한 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 상황 전개를 볼 때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제시했던 이 종전 구상을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따르기를 사실상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네. 트럼프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종전 구상을 압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천연 자원 그리고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 협정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재침략 억제를 위해 요구하는 미국의 안전 보장을 배제한 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조속한 종전을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거칠게 면박을 주면서 사실상 그를 백악관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 군사 원조가 끊기게 되면 그럼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의 군사 원조가 중단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그동안 전황을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한 무기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전쟁 수행에 사실상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국방부의 자체 재고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미국의 무기 지원이 중단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이나 하이마스라 불리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같이 이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네네. 또한 공중 방어 시스템과 같이 후방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저하되게 되는데요. 한편 이번 트럼프 조치에 대해 자신의 종전 구상에 우크라이나가 공개적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어떤 동맹이나 우방을 길들이기 위한 노골적인 일방주의라는 비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